아버지를 채널에 처음 모신 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그때는 상반기 유망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벌써 하반기를 얘기할 때가 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시간 참 빨라. 우리 이수 큰 거 봐. 또 컸어? 2022년 하반기 유망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샤플스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이 유망할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자동차는 몇 주째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야, 도망갈 구멍이 없게 질문을 하네.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주로 계속 떨어졌었는데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겠지. 국제 공급망 충격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좀 안 좋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그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해볼래? 이수가? 지난 30년 동안은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잘 만들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부품일지라도 그거 하나만 딱 잘 만들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시기였죠. 서로가 협력하는 세계화의 시대였어요. 하지만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후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세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조립이 되죠. 때문에 전체 공급망에서 단 하나의 부품이 조달이 되지 않아도 전체 공정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세계화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반도체 공급이 힘들었었는데요. 주로 차량용 반도체에는 8인치 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고급 사양의 반도체는 주로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지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8인치 팹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했어. 특히 전기차에는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공급이 더 줄어드니까 더더욱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었지. 실제로 인텔의 CEO 알지? 팻 갤싱어는 이렇게 얘기했었어.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도 공급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이지. 근데 이상한 게 삼성이나 TSMC 같은 회사가 로엔드에 투자를 할 리도 없고, 그렇지.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대규모로 증설했다는 소식도 없었고, 분명히 적어도 2024년까지는 반도체 수급이 꼬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시 반도체 수급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또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급이다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 그러면 수요가 좋아지든지 공급이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급이 풀렸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수요가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수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경기 침체가 오히려 수급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쇼티지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후문에 대한 기사를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임러에서 먼저 읽어볼게요. 생산 공급망 관리 책임자가 매주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생산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밀린 주문을 줄이는 데 필요한 반도체 공급을 받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작년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BMW에서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모든 공장을 가동 중이며 반도체 공급으로 인한 중단은 없다. 향후 몇 주, 몇 달간 새로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는 있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공급단이 아니라 사실 수요 측면이라면 조금 실망? 그렇지, 실망할 수 있는데 아직 실망은 일러.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자동차를 사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유를 지금 다 설명하지 않은 거야. 먼저 이수가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인플레 상황이잖아. 근데 인플레 상황에서 유리한 기업이 있고 불리한 기업이 있고, 그쵸. 그거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봐.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듯이 물가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요 위에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가에 유리한 기업과 불리한 기업을 구분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소비자에게
단순하게 물가 상승분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후 복구에 조금 더 힘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수주 잔고에도 건설주가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건 지금 당장 소비자 전가가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철근도 오르고 뭐 시멘트도 올랐지만 이미 결정된 분양가를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난리 나지 그럼 뭐. 자, 그런 점에서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연초에 유망업종을 얘기할 때 조선주도 있었잖아요. 카타르발 발주가 넘쳐나고 2030년까지 유럽에 실어나를 LNG선에 대한 수주가 넘쳐나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주가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전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거기 조금만 내가 보충 설명을 하면 목요일 날 새벽에 수요일 날 새벽일 것 같다. 카타르발 발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 선가가 결정이 됐어. 이 대형 호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별로 움직임이 없지. 왜 그랬을 것 같아? 카타르가 슬롯을 다 잡아준 거야. 그 걔네들이 모든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수주는 넘쳐나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 손해보면서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했겠지. 근데 수주는 많이 했지만 풍족한 수익을 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없어. 그러니까 수익도 별로 못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도 지지부진.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얘기했던 게 뭐야? 슬롯이 많은 슬롯이 많은 슬롯이 많은 그런 조선주를 봐야 된다라는 게 요번에 아주 여실히 드러난 거지. 자, 지금 이수가 조선주나 그리고 건설주나 수주가 있어도 오른 가격을 물가를 전가 뭐 시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자동차는 어떨까? 자동차는 비교적 전가가 쉽죠. 왜냐면 매년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잖아요. 2023년형, 네, 그쵸. 2022년형. 조금 멋있게 모델 조금 바꿔가지고 새롭게 출시됩니다. 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소비자들이 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없다. 그쵸. 정가가 비교적 쉬운 편에 그렇지. 속하죠.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깨닫고 있지만 자동차는 결국에는 인플레에 조금 더 유리한 업종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작년에도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줄진 않았잖아. 자동차에 대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뭐 지금 오지간한 자동차는 인기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적체되어 있는 거야. 고객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자동차가 계약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네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반도체를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다면 앞으로 매출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그렇지. 그러면 하반기에 한번 자동차 가볼까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 이게 똑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내연기관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작동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10,000대 자동차를 만들어. 그럼 10,000대 부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부품들을 그냥 하나의 형태로서 찍어내서 보내주면 됐었어. 근데 지금은 인구가 2배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자동차의 세상만 내연기관과 전기차로 갈리게 된 거야. 그럼 여기 부품과 여기 부품이 물론 범용 부품 같은 거 똑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형틀도 필요하고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도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한 가지 내연기관에 대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조금 늦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협력업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좀 돈 되는 쪽으로 골라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계열사 같은 경우는 어때? 물며 겨자 먹기지. 이거 해라면 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익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최근 증시에서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뭐 간단하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고 보면 돼. 이건 만약이야. 만약인데 가능성은 굉장히 작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자. 우크라이나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됐어. 그러면 네가 만약에 유럽의 선진국들이라면 이제 잘 끝났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 러시아의 석유를 갖다 쓸까? 평화적으로 된다면 너라면? 나라면은 안 살 것 같은데. 안 살 것 같아? 아무리 평화적일지라도 난 안 살 것 같은데 글쎄. 안 산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난 방송에서 예전에 아슈켈론, 에일라트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중동의 석유가 갈 수 있다. 중동의 석유가 가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실제로 지난주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스라엘하고 FTA를 맺었어. 아니 그러면 그래 이스라엘은 팔아먹을 게 많겠지. 뭐 이렇게 방어용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팔아먹을 게 있겠는데 아랍에미리트는 뭘 만들지? 마이크 만드나? 석유 만들죠. 석유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은 FTA를 했다는 얘기는 아랍에미리트의 석유를 이스라엘이 사겠다는 거잖아. 어디로 그걸 줄까?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겠지. 문제는 예전보다도 더 안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수 말대로 유럽에서는 이젠 러시아 석유 싫다라고 하는 거잖아. 올해 말까지 최소한 뭐 90% 이상 러시아 석유를 안 쓰겠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협의를 하고 있잖아. 거의. 그렇게 되면 굉장한 결손이 올 거 아니야. 그렇죠. 러시아의 석유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야. 근데 이게 지금 뚝 빠져버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대책이 필요할까? 이왕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하는 김에 재생에너지 쪽을 하지 않을까. 더 빨리. 태양광이나.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유럽뿐이 아니다라는 거지. 중국도 마찬가지야. 뭐 얼마 전에 그 발개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는 게 발개위라고 있거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4차 5개년 기획기간, 그 14점 뭐라고 그러는데 그 기획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7개 지역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좀 더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 저도 그거 봤는데 티베트 동남부 등 약 5개 지역에 수력, 풍력, 태양광 종합기지를 만들고 해상 풍력 발전 기지를 건설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로 했죠. 조금 더 놀라운 건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 전체 사회 발전 용량의 50% 이상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 발전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얘기를 했죠. 거의 획기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 정말 진짜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이 없어. 그만큼 지금 에너지 정책이 시급한 거야.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이수야, 심지어 중국까지도 전체 발전 용량 총량의 50%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 이해를 해버렸어요. 반도체 수급의 문제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공급이 좋아져서였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아무튼 기존의 주문 물량이 적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팔고 꽤나 오랫동안 자동차를 매집하고 있었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다만 부품주들은 다소 구분이 필요한데요. 내연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유럽과 중국은 화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더욱더 빠르게 앞당기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높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반기 관심주는 자동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업종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하반기 유망 업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유익하셨다면 돈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